십차시입니다. 십차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부정맥, 부정맥에서 다시 혈전증과 뇌경색증이란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내과 질환 중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환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합병증 중에 하나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죠. 제대로 안 뛰면 혈전, 피가 굳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뛰니까요. 그러면 이 혈전이 뇌경색을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과 부정맥과 뇌경색, 이 연관고리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항진증에서 발생한 부정맥 사례, 위험 사례입니다. 아버지 부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대통령 중에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둘 다 미국 대통령을 했죠. 굉장히 훌륭한 집안입니다. 여기 집안 중에서 아버지 부시가 조깅을 하던 중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헉 하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부정맥인 거죠.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예요. 심방세동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이 왔는데 이 부정맥이 왜 왔나? 치료를 하면서 왜 왔나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거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의 기능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하는데 보통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남자분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한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되면 아버지 부시처럼 부정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먼저 알아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우리가 다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아요. 그 증상들이 나오면 우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무슨 증상이 나오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을 일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5층에 앉아 있으면 1층부터 5층까지 걸어올 수 있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상선에서 많이 호르몬이 나오면 나는 앉아 있지만 내 몸 전체는 1층에서 5층으로 걸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올라왔으니까 살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몸이 더워져요.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왔으니까 심박수가 막 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호르몬이 그렇게 내 신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되고 예민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기능 항진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보시면 심박수를 증가시키잖아요. 심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래서 심장에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많은 질병, 많은 환자들이 있는 질병이지만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가벼운 질병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맥을 보셔야죠. 부정맥은 맥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맥이라 하면 심장이 뛰는 겁니다. 자, 심장이 뛰는 건데 성인에서 심장 박동수하고 아이들, 소아하고 노인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성인 기준으로 하면 성인에서 박동수는 심장이 한번 쿵쾅하고 뛰는 게 보통 80회가 1분에 80회가 정상입니다. 적어도 60회 이상이 되고 많아도 100회까지 되면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 성인의 박동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1초에 한 번 이상은 뛰어줘야 되는 겁니다. 심장은. 그런데 1초에 한 번 이상도 안 뛰어요. 그러니까는 1분에 60번도 안 뛰어요. 그러면 서맥이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우리 전신에 심장에서 나가는 그 혈액이 제대로 안 가죠. 혈액 안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피곤해요. 그다음에 호흡도 곤란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많이 안 뛰는 걸 서맥이라고 그러는데 1분에 100회 이상을 뛰면 우리는 빈맥이라고 합니다. 빈맥이라고 하면 쿵쾅하는 게 너무 많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게 느껴져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쪽이 아픈 흉통도 느낄 수 있죠. 자, 심방세동은 빈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뛰는 거예요. 많이 뛰는데
제대로 안 뛰면서 많이 뛰는 겁니다. 빈맥은 많이 뛰지만 제대로는 뛰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근데 심방세동은 많이 뛰는데 제대로도 안 뛰는 거예요.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떨리는 현상이. 그러니까 제대로 뛰어줘야만 심장의 혈액이 우리 전신으로 제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는데 심방세동은 규칙적으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심장이 쓸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게 심방세동이거든요. 증상은 피로감, 호흡곤란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실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중에서 서맥, 빈맥까지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심방세동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치료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또 심방세동의 발생을 통계적으로 한번 봤더니,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특별히 여자들한테 더 많네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은데 언제까지가 많냐면 50대까지가 많아요. 그 다음은 전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70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일 때 40, 50대까지 쭉 올라갔다가 60대는 우리 노화와 함께 갑상선 호르몬의 노화와 함께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방세동은 어떻습니까? 여자보다는 남자네요. 그렇죠? 남자가 많죠? 몇 살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60대부터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하고 심방세동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남자분들이 늙어서 심방세동으로 이완될 수도 있구나. 이런 플랜이 오는 거죠. 여자분들도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보시면 60대, 70대 굉장히 높죠. 보통은 70대보다 80대가 뚝 떨어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환자 수는. 근데 지금 심방세동은 70대나 80대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80대가 더 많다고요, 여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젊은 시절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았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서 나이가 드셔서 심방세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심방세동과 관련된 보장을 좀 준비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심방세동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박수가 빨라지는 거죠. 심박수가 빨라진다는 거는 많이 뛰는 거죠. 심장이 많이 뛰니까 어떻게 보면 떨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쿵 해서 전체적으로 심장에 있는 혈액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쿵 하면서 심장이 수축하면 55% 이상의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55% 이상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좀 많이 남게 되죠. 남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이 혈관을 따라서 동동동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의 부정맥은 혈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혈전을 만들어서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이 원인을 봤더니 심방세동이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열심히 뛰었잖아요. 1분에 150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심장이 난 더 이상 못 뛰겠어 라고 심장이 하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게 심부전이죠. 그래서 심방세동은 심부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심장 자체의 문제인 심부전,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인 뇌의 뇌경색,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심장의 문제, 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위험한 진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을 만들었고요. 심방세동은 뇌의 문제인 특히 뇌경색을 유발한다.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그 원인을 봤더니 동맥이 딱딱해진 거죠. 딱딱해지고 또는 어디선가 피가 굳은 것이 이 뇌동맥을 막는 거죠. 이런 뇌경색의 원인인데 이게 언제 이런 위험이 생기냐,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봤더니 고혈압, 당뇨, 심장에서 지금 혈전이 왔잖아요. 심장에서 부정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자체가 뇌경색에도 위험 인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운동 부족이 기본 뇌경색의 위험이지만 심장병 자체도 뇌경색의 위험이다. 특히 심장병의 부정맥이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위험 인자가 많을수록 뇌경색 발생 가능성은 높은 거죠. 우리 회원을 만났더니 고혈압도 있으세요? 있어요. 당뇨병 약도 드세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회원은 뇌경색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뇌경색과 관련된 보장이 있으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출발했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뇌경색은 준비되어 있는지 부정맥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를 권유하셔야 되겠죠. 자, 업셀링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의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진단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다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심장에도 영향을 줘요. 심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심장이 많이 뛸 뿐만이 아니라 많이 뛰니까 혈액이 제대로 못 나가서 혈액이 남아서 굳는 혈전에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뇌경색,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뇌경색이 발생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에 해당하는 편마비, 신경계 이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된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위험하니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갑상선 항진증을 약물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갑상선 항진증이 좀 위험했던 분, 일시적으로 약 먹고 치료되시는 분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런 분들이라면 뇌혈관과 관련된 특히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관련된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더불어서 부정맥에 관련된 것도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뇌혈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부정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지에 보시면 주요 성인 질환과 관련된 보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요 성인, 남성 여성을 빼고요. 동일하게 보면 I00부터 02까지 급성 류마티스열, I05부터 09까지 급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자, I00부터 I09는 류마티스 때문에 생기는 심장병을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20부터 28까지 허혈성 심장병부터 폐 때문에 생기는 심장병까지. 그러니까 심장병은 I20에서 28까지 허혈성과 관련된 게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I30부터 50 기타 심장병, 심장병은 다 들어오네요, 여기. 그 다음에 I60부터 69 뇌혈관 질환도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급성 신부전, 신장 부전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주요 성인 질환 분류포가 굉장히 보장이 넓은데, 그 중에서 부정맥이 어딨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부정맥이 어딨나 살펴봤더니 I47, I48, I49가 중증 부정맥에 해당해요. 이 중증 부정맥에 해당하면 많이 안 뛰면 뛰게 해야죠. 그래서 인공 심박동기를 심장에 신체에 삽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뛰지 말라고 도자 절제술, 고주파로 절제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술이 필요한 게 I47, 48, 49인데 그 부정맥이 우리 주요 성인 질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장을 볼까요? 자, 주요 성인 질환에 보장을 보면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통원비까지 있네요. 자, 수술급여금을 보시면 직접적인 앞에서 보신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면 이제 지급을 하는데 수술 1회당으로 지급하네요. 제가 건강보장은 한 번 지급하는, 고액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할 때마다 지급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부정맥 치료 할 때마다. 왜냐면 요즘은 한 번 수술로 끝나지 않고 재발할 수 있거든요. 재발하시면 또 수술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회당으로 수술비를 지급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특약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과 관련돼서는 회당으로 지급받는 성인질환 수술급여금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입원을 하시면 3일 초과 120일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있네요. 통원비입니다. 통원 1회당 보장한대요. 그러니까 통원비는 횟수 제한이 없네요. 매일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가셔야 되는 치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통원비는 회당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뇌경색 오늘 얘기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걸 얘기를 했는데 뇌경색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큰 게 당뇨입니다. 고혈압은 출혈과 관련된 게 더 커요. 경색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자, 당뇨 보장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에 당뇨 보장이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당뇨병 진단 급여금,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지급하겠대요. 당뇨는 너무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래서 당뇨 진단하는 기준이 3가지인데 공복혈당,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이 3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앞에 2가지는 공복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은 다른 날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한 번 하고 굉장히 진단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6.5% 이상이 되면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가족 중에 있거나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있으면 당뇨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원이 당뇨시라면 자녀들, 성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좀 추천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죠. 자, 당뇨 보장인데 진단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치료비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인슐린 치료비는 인슐린은 우리가 시리즈 1에서 한번 당뇨에 대해서 다룬 차시가 있습니다. 그 차시에서 인슐린은 1형 당뇨이거나 췌장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1형 당뇨이거나 2형 당뇨,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적게 나오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일 때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지만 너무 길어지거나 조절이 잘 안 되시면 인슐린으로 치료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치료된다라고 하면 조금 당뇨가 좀 중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특약 공제 기간 중에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는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장받는 케이스들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관련된 것도 한번 권유하시고 보장을 준비하게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